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로 1시 여러분을 찾아가는 부동산 올인원 김민재입니다. 올해 상반기 분양시장에서 서울은 소형 매물이, 경기도는 중대형 매물이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서울은 소형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탈서울의 가속화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지역마다 경쟁력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 확인하시면서 맞춤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1부에서는요, 더굿경제연구소의 오준묵 이사와 함께 두 가지 매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볼 매물은요, 1호선 외대암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매매 금액 1억 5,500만 원으로 예상되는 동대문구 이문뉴타운 1구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 만나볼 거고요. 바로 이어서 경의중앙선 한남역에서 도보로 약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매매 금액 약 6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되는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의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영근 이사와 함께 투자 가치가 높은 핫트렌드 매물 소개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만나볼 핫트렌드 매물은 양재 R&D2코와 남부터미널 현대화 사업 개발 호재를 가진 서초구 서초동의 신축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핫트렌드 매물은요, 강남대로와 테헤란로에 인접해 있으면서 또 굵직한 개발 호재들의 수혜가 예상되는 강남구 역삼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매물 소개에 앞서서 오늘 진단해볼 이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124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 대책 발표 이후에 시장 현황은 어떤가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 이후의 부동산 시장 전망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마침 오준묵 이사께서 6.19 부동산 대책 이후의 시장 현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한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이 시간 동안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매물 소개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듣고 싶은 음악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듣고 싶은 음악까지 미리 선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다양한 부동산 정보 확인해 보신 뒤에 3124님의 궁금증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금요일 부동산 올인원 1부를 함께 해줄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굿경제연구소의 오준묵 이사 자리하셨네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준묵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 정보를 쉽게 알려주는 부동산 이슈 진단 코너를 먼저 시작해볼게요. 이사님, 오늘 같이 공부해볼 내용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주죠. 지난주 월요일 날 6.19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장 현황이 어떤가 궁금하셔갖고 또 차후에
현황에 봐서 이제 앞으로 시장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실 건가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서요. 제가 현황 말씀드리고 다음에 그 40인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40인의 그 앙케이트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그 부동산 쪽에는 계속 공부도 하시고 이쪽에 현업에 계신 분들이니까 일반인들보다 시장 보는 눈이 더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현 상황과 앞으로 전망에 대한 어떤 그 자료가 있어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발표 이후에 현재 그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 그 11월 3일 대책보다는 시장에 이렇게 미치는 여파가 작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 그 오름폭이 그 대책 이전하고 큰 차이 없고요. 오히려 지방, 이번에 조정 지역하고 관계없는 지방 시장이 더 약화됐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정책 당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 현황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풍선 효과라 그러죠. 이번에 그 조정 지역 서울 전체 25개 구역 포함해서 광명 그리고 부산 2개 포함해갖고 40곳이 조정 지역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 그 전문가도 의뢰했지만 풍선 효과라 그러죠. 오늘은 이 조정 지역에 벗어난 지역이나 이번에 청약 대상 물건하고 다른 뭐 오피스텔이나 수익성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예측했듯이 보면은 시장이 지금 굉장히 화랑이고요. 또 저희가 예측하지 않았던 곳 서울 조정 지역 내 이번에 가까운 지역이죠. 가까운 지역 수색의 일반 분양 물량이 약 38대 1. 작년보다도 서울의 어떤 가장 고분양률보다도 더 높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아마 접근이 대출 규제나 이번에 그 전매 제한 같은 규제가 있어서도 실수요자들은 서울은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공급 자체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전매 제한 기간 그러니까 등기 이후까지 앞으로 4, 5년까지 뒤로 갖고 있어도 그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나 또 전세가 상승은 계속 되려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분양시장 이해 지역 당연히 이제 전매 제한 1년이나 1년 6개월인 지역 같은 데도 분양 시장이 상당히 뜨거웠고요. 서울 내에서도 보면은 그 조정 지역 대상인데도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청약하고는 관계없이 청약 통장 없이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 왜냐면 아파트 가격 상승이 많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은퇴 세대나 아니면 젊은 분들도 적정한 수익이 나면 그쪽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수익성 부동산에 관심이 더 많이 되고 또 될 거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갭 투자 부분,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대출 규제, DTI, LTV 규제하고는 이제 벗어난 문제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전세제도도요. 전세제도 이용해서 소액으로 투자해서 일정 기간 지나면 전세가 상승에 더불어서 투자금도 회수할 수 있고 또 가격 상승에 따라서 그 조그마한 돈 갖다가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올 초까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청약 대상자의 어떤 LTV, DTI 적용이 되니까 더 갭 투자 쪽으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공급 물량이 많거나 가격이 상승폭이 작은 곳 투자하셨다가는 그 역전세난이라고 하죠. 전세가는 내려가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그 투자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곳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지금 현재 서울은 그 한 주간입니다. 한 주간 소폭 상승했고요. 지방 입주 물량 많은 곳 같은 경우는 지금 약세장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체크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이 왜 계속 올라가냐?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지금 경기 지표가 대선 이후에 정치도 안정돼 있고요. 또 수출 물량도 늘어나고 또 세계적으로 지금 그 긴축 재정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세계적인 어떤 지표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주택 시장에 가장 그 근접해 있는 주식 시장도 지금 곧 그 3,000선까지 2,400선 돌파하고 3,000선까지도 얘기했듯이 풍부한 그런 유동자금이 지금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는 한 1,360조지만 단기 투자성 그 유동자금이 약 1,000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땅한 대체 수요, 대체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관심을 계속 갖고 또 상승될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큰 문제점이 그 서울은 주택 공급 부족난이 앞으로도 계속 간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 당국에서는 투기 세력이 많이 이렇게 개입됐기 때문에 서울의 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서울은 정비 지역이죠. 정비 지역이라서 재건축, 재개발 말고는 아파트 공급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비 쪽도 보면 아파트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도 조합원 분양분 빼면은 일반 분양분은 약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6,000세대가 서울에 올해 입주가 됐는데 실제 서울 한 32,010년 평균입니다. 32,000 정도 이렇게 아파트가 필요했는데 그만큼 아파트 공급 부족은 계속 되리라. 그래서 앞으로 서울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창동 역세권 개발 그리고 어제죠 보면은 영동 사거리 지하 지금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서울에 그런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이 발표되어 있고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지방 분권을 활성화시켜도 서울에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없고 또 현재 서울의 주택 보급률 같은 경우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한 60에서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1, 2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절대적인 어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전문가 40인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올 상반기 집값 급등 원인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부한 유동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분이 57.5% 그리고 주택 공급 부족 때문에 17.5% 강남 재건축이 지금은 잠깐 유식돼 있지만 재건축 단계가 빠른 곳 또 앞으로도 서울의 강남권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거라 보시는 분들이 15%또 하반기 집값 전망을 전문가들 77.5%가 서울은 3% 정도 이렇게 상승할 거나 아니면 보합세를 가질 거라는 분이 77.5% 절대 대다수가 보합 내지 상승할 거라 보고 지방은 하락한다는 의견이 약 70% 됐습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르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하반기 서울에 오를 곳을 강남 4구 이번에 좀 아이러니하지만 대책에 가장 앞으로 투기과열 지구 묶일 거라고도 얘기가 나오는 강남 4구가 그래도 대체적 희소성 때문에 52.5%가 오를 곳이다. 또 한강면이죠. 성수 전략지구나 아니면 한남리타운이나 용산같이 한강변이 앞으로 투자 대상자 오를 곳이다 보시는 분이 20%, 동북권도 15%. 왜냐하면 창동 개발이나 여러 상계 같은데 이제 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 때문에 동북권도 올라갈 것이다 보이신 분들이 15%. 또 하반기 상승 종목으로는 재건축을 앞둔 지금 현재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한 강남권이나 아니면 그해 지역에 투자하시면은 그쪽이 한 40% 정도 전문가들이 오를 것이라고 보셨고요. 또 재개발 입주권이죠. 입주권이 한 17.5% 도시재생이나 강남 재건축의 어떤 규제 여파로 입주권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신 분들이 17.5%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였던 그런 현황까지 이렇게 체크해드렸고요. 저희 세미나가 월요일 오후 2시나 토요일 날 오전 11시 오시면은 지금 대출 규제 그리고 금리 인상은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무리하게 받으셔갖고 투자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갭 투자. 근데 아파트도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뉴타운으로 지정되기 일보 직전에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울 부동산 시장이 좋다 보니까 소액으로 대출을 안 받고 소액으로 투자하셔갖고 앞으로 지구 지정되면 가격 상승 그리고 또 한 10년 내 이렇게 증여로 하셔도 상당히 좋은 적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요, 6.19 부동산 대책 이후의 시장 현황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전망을 해주셨고요. 또 부동산 전문가 40인이 함께한 설문조사 내용으로 이를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하반기 상승 종목 중에 재개발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마침 오준무 기사께서 재개발 물건 2가지 가지고 나와주셨거든요. 그 첫 번째 물건부터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물 진단의 첫 번째 매물에 대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번 매물은 동대문구 이문뉴타운 1구역 다세대 주택으로 1호선 외대암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3.34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20.53제곱미터입니다. 청량리역 GTX와 KTX 개통과 청량리 역사 주변의 다양한 개발 호재 등으로 앞으로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매매 금액은 약 1억 5,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과 대출 금액을 활용할 경우 실투자 금액은 월세 시 7,4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사님과 함께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볼게요. 건물에 대한 소개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동대문구 이문뉴타운 1구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현재 26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개발 지역, 특히 뉴타운 같은 경우는 갈수록 희소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서울 자체 공급도 원활치 않고요. 또 뉴타운의 절반 이상이 지금 해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남은 곳,
대단지, 새 아파트는 앞으로 서울의 아파트의 선도적인 가격 상승의 그런 장소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대함역에서 도보 7분 거리지만 앞으로 아파트가 전면 삼성에서 3천 세대 가까운 아파트가 이렇게 준공되면은 한 전체 한 도보 한 5분 거리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지 13.34제곱미터, 전용 20.53제곱미터인데 전체 22평 아파트 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그 다세대주택이기 때문에 곧 허물어져 갖고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2층 중 지층이지만 현재 그 감정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림같이 상당히 노후도가 오래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나 2,904세대 산을 배산으로 할 수 있고 또 서울 도심지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의 22평 아파트, 앞으로 그 소형 아파트의 가치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 20평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매물에 대한 그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3월 24일 나왔습니다. 재개발의 어떤 95% 능선을 넘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성도 있고 또 서울의 현 위치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서 가장 현재 프리미엄이 적게 붙은 매물이라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에서 내년에 한 2,904세대 정도 대단지입니다. 대단지 중소형 아파트로 이루어진 아파트가 착공 예정입니다.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입주 때 말씀드렸지만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으면서도 22평 아파트 수익성으로도 좋고 차익성으로도 좋은 22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재개발 지역 지금 이문 1구역, 3구역 같은 경우 그 복합기능 지구 같은 경우는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합원의 어떤 그런 수익이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지 않는 투자 포인트 4가지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동대문구 이문뉴타운 1구역에서 지금 다세대 주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건물 소개와 함께 투자 포인트까지 지금 좀 짚어보고 왔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니까요. 또 입지와 개발 호재까지 살펴봐야 될 텐데 입지와 개발 호재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부동산 관심 많이 갖는 분들이 그쪽 그 입지를 철저히 보실 텐데 임장활동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금은 노후도가 오래된 옛날 동네입니다. 그래서 지구정돼서 곧 허물어지는 거니까 보시지만 그곳이 보면 아파트 이문 1구역이 2,904세대, 그 앞에 이문 3구역이 약 4천여 세대, 그리고 또 휴경 포함해서 12,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도심 접근성 상당히 가까운 지역에 미니 신도시가 들어온다 보시면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또 전철역도 의대함역, 신임원역 1호선 라인이죠. 1호선 라인에서 한 도보 5분에서 한 10분 거리 있다 보시면 되고요. 청량리역, 강북권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죠. 청량역에서 전철로 2정거장, 그리고 또 도심 접근성도 뭐 종로나 광화문 같이 앞으로는 이제 강북권이 도심 재생 포함해서 강북권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곳에 그 한 전철 한 5, 7정거장 한 1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도심권에 근접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그 천장산 의령 같은 아주 우수한 그야말로 녹지공간도 있습니다. 또 바로 인접한 한국외국어대, 경희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담벼락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현재 공실 별로 없는 이유가 그만큼 수익성으로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주변에 이제 카이스트나 천장산 주변에 여러 가지 그 개발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뭐 석박사급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이 본지역이라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까지 말씀 더 드리면요. 현재 그 청량리에서 GTX, KTX가 지금 개통 예정이면서 개통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KTX 같은 경우는 강릉까지 1시간 30분 내에 도달할 거리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에 그 준공되면은 뭐 강남에서 보면은 그 강릉 가는 시간보다도 더 짧게 걸린다. 그만큼 지방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지고요. 또 KTX 포함해서 GTX 노선이죠. GTX 노선이 청량역에 두 구간이 지금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삼성역까지는 한 정거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문에서 나가고 바로 그 삼성역까지는 한 20분 내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어떤 가치가 상당히 좋다고 해보시면 되고, 청량리의 그 유흥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주상복합 그 63빌딩보다 큰 4개 동 들어오고요. 또 1개 동은 쇼핑과 업무 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으실 분들이 이문뉴타운 거주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중하, 이문, 그리고 청량리, 전농까지 총 한 5만여 세대 강북권에 신도시가 생기는 그 중심축에
이문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6년 미래 가치가 뛰어난 위치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천장산 뒤에 있는 카이스트 워터 포함해갖고 경의의료원 포함해서 의료 스트리트로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개발되면 석박사급 한 10,000명 이상 상주되면은 그분들이 강북권에서 가장 거주하고 싶은 곳이 본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강북권이 이제 곧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매물이 위치한 곳에 입지와 개발 호재 이야기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매매 금액과 함께 재건축 건물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매매 금액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억 5,500만 원 지금 매매가가 예상되고요. 현재 세입자가 100만 원, 25만 원이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어느 정도 감당하실 수 있다. 그래서 대출 금액은 최대 8천까지 가능하시겠고 대출 이용 시 7,400만 원이면은 22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이유, 앞으로 그 예상 차액은 22평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인데요. 22평 현재 조합원 분양가는 약 3억 4천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는 한 4억 5천 정도, 앞으로 입주 시에는 5억 5천 정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도 한 1억 이상 이렇게 시세 차익이 가능하시고요.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사업이 빠른 곳 이렇게 이문같이 빠른 곳 투자하시면 안정성도 있고 또 투자 실익도 좋으시니까 그런 부분 꼭 염두에 주실 필요 있지 않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규모가 참 크네요. 1억 이상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가격과 유의점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매물은요, 동대문구 이문뉴타운 1구역에서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매물도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물 진단의 두 번째 매물에 대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이번 매물은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다세대 주택으로 경의중앙선 한남역에서 도보로 약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30.3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39.3제곱미터입니다. 국제업무지구와 유엔사 부지 개발 예정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매매 금액은 약 6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과 대출 금액을 활용할 경우 실투자 금액은 약 2억 2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떠나볼게요. 건물 소개부터 좀 도와주실까요? 네, 한남뉴타운은 용산의 중심이면서도 서울의 중심입니다. 미래 가치는 좋고요. 강남을 능가할 지역에 26평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경의중앙선 한남역에서 도보 4분 거리고요. 앞으로 신분당선역이 생기면 초역세권으로 변모될 그런 위치에 26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고요. 대지 30.3제곱미터, 건물 39.3제곱미터입니다. 상당히 노후도가 돼 있지만 현재 그 미래 강남권을 능가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는 곳에 26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당히 노후도돼 있지만 한남뉴타운 전체가 한 13,000세대 서울 중심의 신도시로 앞으로 10년 안에 이렇게 조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26평 아파트로 변모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포인트 4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그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재 사업 속도나 지금 프리미엄 때문에 한남뉴타운을 걱정하시죠. 그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면은 강남을 능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서울의 중심이시면서 서울의 최고 입지로 변모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내년 초에 사업 시행 인가가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했지만 현재 서울시 안을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그런 안정성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5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이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그래서 한남뉴타운 전체가 5,826세대지만 현재 층은 낮아졌지만 일반 분양 세대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사업성은 괜찮은 매물이라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충분히 경의중앙선에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인데요.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면 그때는 또 초역세권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미 이걸로는 뭐 입지 얘기를 충분히 다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입지와 개발 호재 이야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입지는 누차 말씀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현재 서울에서 유일한 트리플 조망권을 볼 수 있는 서울의 중심 위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현재 그 한남뉴타운의 한남더 1인이나 예인 아파트, 최근에 유엔사 부지가 우리나라 지금 단독주택 공시지가 가장 높은 지역 가격보다 더 높게 이번에 모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만큼 한남뉴타운 주변의 개발 호재도 무궁무진하고요. 또한 그 용산 그 모든 그 중심축, 개발의 중심축에 한남뉴타운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격 짚어봐야 할 텐데요. 가격과 함께 이 한남뉴타운 3구역에 투자할 때 특별하게 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말씀 들어볼게요.
네, 가격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이치로 평 모델 지역 6억 4천만 원 갖다 25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공실이지만 곧 이주 나가게 되면 바로 이주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특장점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최대 4억 2천까지 가능하시겠고요. 2억 2천 갖다 서울의 가장 중심 위치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25평은 조합원 분양가 6억 5천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일반 9억 그리고 입주 시 한 14억 정도. 그래서 지금 일정 프리미엄 붙어 있어도 입주 시에 약 한 3에서 5억 수익이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가격과 유의점까지 마지막으로 짚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오준묵 이사와 함께 두 가지 재건축 물건 소개를 전부 해드렸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오준묵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신청곡은요, 시청자분 3일 이사님께서 보내주신 곡입니다. 제이플라이 쉐이브 오브 유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오준묵 이사님의 매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핫트렌드 매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The club isn't the best place to find a lover, so the bar is where I go. Me and my friends at the table doing shots, drinking fast and never talk slow. Come over and start up a conversation with just me, and trust me, I give it a chance. Now take my hand, step up in the man on the jukebox, and then we start to dance. Now I'm singing like, do you know I want your love? Your love was handmade for somebody like 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I may be crazy, don't mind me. Say, boy, let's not talk too much. Grab on my waist and put that body on 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Come on now, follow my lead.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We push and pull like a magnet too. Although my heart is falling too. I'm in love with your body. Last night you were in my room, and now my bed sheets smell like you.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I'm in love with your body. Oh, I, oh, I, oh, I, oh, I. I'm in love with your body. Oh, I, oh, I, oh, I, oh, I. I'm in love with your body. Oh, I, oh, I, oh, I, oh, I. I'm in love with your body.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We let the story begin. We're going out on our first day. You and me are 30 days ago. You give me, fill up your bag, and I fill up a plate. We took for hours and hours about sweet and sour, and how your family is doing okay. Living it in a taxi, kissing the backseat till those driver make the radio play. And I'm singing like, do you know I want your love? Your love was handmade for somebody like 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I may be crazy, don't mind me. Say, boy, let's not talk too much. Grab on my waist and put that body on 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Come on now, follow my lead.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We push and pull like a magnet too. Although my heart is falling too. I'm in love with your body. Last night you were in my room, and now my bed sheets smell like you.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I'm in love with your body. Oh, I, oh, I, oh, I, oh, I. I'm in love with your body. Oh, I, oh, I, oh, I, oh, I. I'm in love.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 누르시고 3153-2665번 통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문자 번호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부동산 올인원 2부를 또 함께 꾸며주실 분 모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영근 이사 자리하셨네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사님과 함께 핫트렌드 매물, 따끈따끈한 매물 두 가지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핫트렌드 매물은 서초구 서초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6.77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8.52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10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 그리고 발코니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총 11층 중에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1,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8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9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500만 원, 월세 시 9,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로 이사님과 함께 서초동으로 떠나볼게요. 지난번에도 좀 얘기를 나눠봤지만 서초동은 아파트가 참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주택의 희소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값비싼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 물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하면은 보통 좀 원룸을 예상하기 쉬운데 마침 또 투룸 물건이거든요. 네네. 지금 좀 얼마나 지어지고 있나요? 어떻게? 일단은 지금 매물 자체가 굉장히 희소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뭐 아파트 가격이 가장 먼저 오르지만 두 번째로 뭐가 오르냐면 토지가 오릅니다. 토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또 수익형 매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즘에 강남뿐만 아니라 핵심 지역, 뭐 마포, 용산 중심에 있는 괜찮은 물건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요즘에 저희 전문가들도 찾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강남은 더군다나 정말 찾기 힘들고 여기에 가까운 것들은 거의 뭐 전멸 정도의 희소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지역은 두 군데 모두 다 강남 지역을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첫 번째 지역 서초동입니다. 일단은 이 지역 상업지가 기반으로 돼 있는 중심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일단은 본 매물의 가치는 차후에도 꾸준하게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가파른 곡선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우상향으로 쭉 앞으로 5년, 10년 여러분들이 은퇴형 매물로 보기에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좋은 특징이 뭐냐면 역에서 가깝습니다. 일단은 강남에 있는 매물들 중에서 역에서 뭐 1, 2분짜리 매물은 거의 못 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본 매물은 역에서 정말 1, 2분짜리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일단은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11층 건물입니다. 상업지에 올라가기 때문에 11층까지 건물이고 일부 세대는 다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은 오피스텔이고요. 층수 자체가 로얄층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투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 지역들 보면은 거의 오픈형 원룸이지 투룸 구조의 건물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빌라들, 역에서 한 5분, 10분 떨어진 것들이나 투룸이 있지 투룸 공급된 연도가 벌써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본 매물 오피스텔로 치면은 거의 뭐 몇 군데 되지 않은 그런 투룸형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안에는 풀옵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국제센터라던가 위에 교육대학 그리고 상단에 뭐가 있죠? 바로 법조타운 있죠? 거기에 종사하는 젊은 인구들이 여기에 거주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임대 수익률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물 소개 먼저 해드렸습니다. 은퇴형 매물로 보기 좋은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임대 금액이 특히나 궁금하네요. 임대 금액과 함께 매매 금액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뭐 요즘에 물건이 없다고 한들 가격이 높은 물건들은 어느 정도 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격도 합당하면서 역에서 가깝고 그리고 정말 임차가 잘 들어오는 데를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고 저저번 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서초 지역 일단 서초에 있는 서초 3동에 있는 상업지가 앞으로 가격대가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 점을 착안하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나서시면 되는 건데 일단은 현장 자체가 여기 두세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 제가 두 군데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렸고 한 군데는 이미 다 판매가 완료가 됐고 분양이 다 됐죠. 그리고 오늘 물건 11층 건물 여기서 1, 2분밖에 안 되는 가까운 역세권 매물도 분양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물건 끝나면 거의 강남 매물 서초구에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상단에 교육대학 그 교대역 그리고 그 옆에 강남 역세권 주변의 역삼동, 논현동과 가격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전세가라든가 월세 유동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매가가 다르겠죠. 일단은 제가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일단 땅값 자체 서초 1동과 3동 자체 가격대가 틀립니다. 아파트를 봐도요. 서초 1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평당 4천을 다 넘어갔죠. 근데 서초 3동 쪽에는 아직까지 뭐
3,000대 이하로 구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오래됐긴 하지만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의 반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강남에 저평가된 부동산들은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곡동, 내곡동도 아파트 가격 말도 못하고 뭐 수서도 말도 못하는 지역의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저평가된 거의 마지막 보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상업지니까 그 점을 높이 둡니다. 매가가 일반 투룸 빌라 같은 경우 얼마였죠? 3억 4천, 5천. 비싼 것들은 3억 8천대까지 합니다. 근데 본 매물은 매가가 굉장히 저렴하죠. 3억 1,500의 분양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 약 2억 8천 기준점으로 잡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뭐 3, 4천 정도면 투자가 가능한 강남의 보기 드문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용적률이 높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와서 가격도 합리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다른 기준점 매물들을 보다 훨씬 더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세도요. 2, 3천 보증금에 월 110에서 12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앞서 먼저 말씀을 드릴 때 연금형 부동산으로 손색이 없다. 안성맞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5년이든 10년이든 강남 쪽의 물건으로 계속 수익률을 구가할 수 있는 지역은 이런 역세권이어야만 하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높은 매가 차익 과 월세 수익률이 합쳐져서 정말 그야말로 퓨어한 순수한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을 포인트로 잡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는 마지막에 남아있는 건물이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가격을 짚어봤고요. 보니까 남부터미널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초역세권 매물이기 때문에 모두가 입지 얘기를 다들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호재 얘기와 함께 좀 묶어서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강남에 있는 매물 구하기 어렵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전문가들도 진짜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가가 높아졌다는 말이고, 지가가 높아지면 뭡니까? 건물 가격대가 다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층을 가진 건물들, 수익형 매물을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본 매물 가장 중요한 포인트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 지역 서초구의 일대의 서초동에 가장 중요한 역세권들 뽑으면 일단은 제일 처음 강남역 그리고 교대역 서초역을 들 수가 있겠고 3호선 라인인 남부터미널 역세권 이렇게 4군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가치가 높게 평가가 돼 있는 지역 여러분들 알다시피 강남역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교대 역세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제가 봤을 때 이제 남부터미널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초 역세권 자체는 법조타운을 기반으로 돼 있고 일반 아파트들에 대한 생활 인프라가 돼 있기 때문에 상업 인구, 유동 인구가 많이 몰리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선은 그렇고 일단은 본 매물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상업지입니다. 보면 서초삼동 상업지가 여기 위치를 하고 있고 매물이 대로변에서 바로 들어간 가지도로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역을 도보로 따지면 도보로 진짜 1, 2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6번 출구와 마주하고 있는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여기에는 임차 수요는 뭐가 있을까요? 상단에 이제 법조타운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사무실들이 굉장히 많고요. 젊은 인구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주말보다 주중이 더 뜨거운 상권이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주말 상권, 강남역이죠. 강남역 같은 경우에도 상권이 잘 돼 있고 하단에 교육대학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임대차 수요는 굉장히 탄탄하게 짜여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이 지역의 가격대를 올려줄 수 있는 요인이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바로 여기 있는 서리풀 공원입니다. 서리풀 터널입니다. 일단 여기가 왜 제가 포인트로 잡았냐면요. 이건 가시화돼 있고 확실한 호재입니다. 일단은 서리풀 터널이 19년 2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건 아마 2019년 하반기나 2020년도 정도에 완공이 될 겁니다. 개통이 될 거고 개통이 되면은 강남 지역 일대 동작구까지 다 가격대가 오른다고 말은 하는데 절대 그렇진 않을 거고요. 방배동 일부 지역과 서초동 지역 이 두 군데가 가장 큰 효과를 볼 겁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방배동 지역 지금은 현재는 사당로에서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형국인데 일단은 여기가 개통이 된다면 한달음에 유기체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땅값이 오릅니다. 어느 지역을 봐도 이렇게 교통 브릿지 역할, 터널이 뚫린 지역은 반드시 가격대가 올랐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다르지 않게 가격대가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서초동까지 이 두 가지 장배동, 서초동이 가격대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2019년, 20년이면은 뭐가 떠오를까요? 바로 방배 재건축이 떠오르겠죠. 일단 3구역과 10구역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단독주택지와 연립주택지가 묶어서 재건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성이 더 나온다.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서 이주수요 플러스 새로운 아파트로 건축물들이 올라간다는 기대감까지 합해지기 때문에 이 교통호재와 같이
묶어서 제일 첫 번째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두 번째로 짚어드릴 내용은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강남역에서 교대역으로 이어지는 서초로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가 났죠. 재정비 용역 발표가 났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열리는데 여기에 가장 이 발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롯데치성 부지하고 코롱 부지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3종 땅에서 상업지로 동상향 예정이고 지금 현재 5천억에서 6천억 사이 정도의 가격대를 보이고 있는 롯데치성 부지는 기부 체납을 다 하고도 1조가 넘는 금액으로 나중에 책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지역의 일대 땅값 당연히 변화되겠죠. 과거 사례 한번 볼게요. 삼성타운 강남역에 생겼을 때 주변 시가 어땠죠?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이죠. 한전부지 했을 때도, 거래됐을 때도 주변에 있는 대웅제약 부지라던가 다 어땠습니까?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 종상향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실현이 된다면 주변 서초동 일대 1동부터 3동까지 전부 다 특히나 역세권 주위의 상업지면은 큰 폭의 차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상업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저평가된 상업지 바로 서초 3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주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은 지금 현재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가장 가깝고도 모노제 바로 남부터미널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뒤에 산지가 있기 때문인데 용적률 문제죠. 서초구와 서울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층에서 30층 어떤 층이 되건 간에 여기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혼재되면서 터미널을 다시 부활시키는 형태로 개발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지역 특히나 또 상업지에 큰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초역세권 물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TV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계실 것 같은데, 남부터미널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의 입지와 개발 호재 꼼꼼히 살펴봐 드렸습니다. 이번에는요, 좀 유의점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초역세권 매물에 강남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딱히 유의해야 될 게 있나 싶은데, 네. 유의해야 할 사항 있을까요? 일단은 주변 지역을 잘 보셔야 됩니다. 소초 역세권에도 여러 가지 수익형 매물들이 존재는 하고 있고 교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가격대라던가 이런 선응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몰고 일반 빌라 이쪽에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초 1동에 어느 정도만 갈라서 보면 서일초교 그 분구는 굉장히 매가가 저렴하거든요. 그런 지역에 근데 잘못 들어가면은 나중에 빠져나오기조차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금성 플러스 이꼬르 관계가 뭘까요? 바로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에 가까우면 젊은 인구들이 그만큼 안정권으로 공실률 낮게 깔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깔리는 현재 가치도 빼놓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조건 저렴하다고 좋은 물건이 아니죠. 무조건 저렴하다고 찾지 마시고요. 초역세권 매물을 좀 눈여겨보시고 투자하시라는 말씀, 유의점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초구 서초동 매물 소개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우리 정영근 이사의 두 번째 매물도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핫트렌드 매물은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신분당선 강남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20.17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0.46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2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2개와 거실 그리고 욕실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총 5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9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2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500만 원, 월세 시 9,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도 강남이죠. 그중에서도 역삼동으로 가볼게요. 우선 역삼동 하면 회사가 정말 많은데 수익형 부동산으로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에 대한 소개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강남에 매물이 없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면서 역에서 가깝지 않은 것들은 소개해드린 적이 거의 없는데 본 매물도 역에서 거리는 있지만 강남역 기반이라는 점에 저는 포인트를 주고 그리고 강남에 물건이 없다는 그 포인트 두 가지를 잡고 본 매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이곳 지역은요, 강남대로와 그리고 테헤란로의 기반시설, 회사들 굉장히 많죠. 거기에 있는 회사 인구들과 직장인 인구들을 수요를 꽉 잡을 수 있는 직주 접근의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강남 역세권 주변에 강남대로 상권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의 거리감, 근접돼 있다는 점입니다. 도보로 강남 역세권 인프라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 역삼 논현동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강남 역세권 상권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인 인구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본 매물 가장 중요한
건축물 자체가 5층으로 돼 있습니다. 5층으로 돼 있으면 요즘에 6층 건물들 보면 대지 지분 굉장히 작게 깔려 있죠. 하지만 본 건물은 대지 지분도 20제곱미터가 넘는 그런 대지 지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거실방 3베이 구조로 잘 빠져 있고 옵션 구조 탄탄히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거 지역임과 동시에 수익형 매물이기 때문에 차후에 있는 뭐 개발에 대한 가치까지 같이 곁들여질 수 있고 롯데치성 부지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상권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인들까지도 사로잡을 매물 지금 강남구 역삼동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롯데칠성 부지가 상당히 이제 강남의 가장 큰 호재로 지금 항상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이 롯데칠성 부지에서 가깝다고 한 이 매물의 가격은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주변 지역 매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서도 제가 서초구 매물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논현동, 역삼동 다 보시게 되면 거의 매가 3억 4천 중심입니다. 보면은 뭐 논현동이고 역에서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다 3억 4천, 뭐 후분양 같은 경우에는 3억 7, 8천 정도의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매물은 일단은 강남 역세권과 가까운 토지이기 때문에 땅값 자체가 좀 비쌉니다. 그러면서 3억 3,500이니까 정말 싸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다른 매물들보다는 확실히 특징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업지, 생활 인프라, 강남 역세권 기반에 가까운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본 매물 가장 가까이 또 역삼초등학교 사거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죠? 고급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주안점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 예상을 해보면 여기가 다른 논현동, 역삼동보다 전세가가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9천 중심 제가 가격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 여기도 마찬가지 3, 4천 정도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접근을 가능하다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강남역 기반이기 때문에 3천에 120 정도는 충분히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 기반으로도 손색이 없다. 뭐 연금형 부동산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강남 매물이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입지와 개발 호재 또 말씀을 해드려야 될 텐데, 보니까요, 강남대로와 테헤란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뭐 2호선, 3호선, 그리고 7호선과 9호선까지 다양하게 네.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아까 맞습니다. 이야기를 좀 미리 들었는데, 어떤가요? 좀 입지와 개발 호재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가치가 강남 거의 뭐 많이 차 있는 상황이죠. 근데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선이 어느 정도 될까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지금 강남의 거래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수준을 보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강남의 24평 아파트도 무조건 다 20억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경제 순환 그리고 유동성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출률이나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대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보고 여러분들이 같이 편승하려면 같은 파도를 타려면 아파트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여기서 가까운 수익형 매물을 잘 선점하면 그에 못지않은 효과 반드시 본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제가 지도를 통해서 여기에 정말 가까운 호재와 그리고 개발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심어낼 수 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강남역 기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강남역이 있습니다. 강남역 상권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주변 지역 상업지 라인이 두껍게 여기 있는 양재동까지 이어지죠. 양재동까지 이어지는 라인이고 본 매물이 어디에 위치를 했냐 보시면은 바로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삼초교 사거리 근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걸어서는 약 8분 정도, 7, 8분 정도 거리면 강남역에 도달을 하고요. 역삼역도 가까운 거리입니다. 뭐 10분 정도면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삼동과 강남 역세권들을 모두 이용할 수가 있겠고 지금 신분당선이 계속되면 연장되면서 주변 하단에 있는 뭐 경기 북권에 있는 아파트까지 가격대를 많이 움직여놨죠. 앞으로는 밑에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단, 신분당선 외 상단이 중요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위에 이제 용산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건설이 되면 용산 최고급 빌딩들 건물들이 채워질 거고 거기와 유기체가 연동이 될 겁니다. 그게 신분당선이 될 거고 돈이 되는 노선이 신분당선이 될 겁니다. 9호선 다음으로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치, 강남역이 가장 많이 타고 많이 내리는 노선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유동인구와 합치되는 상업 인구들 이 점을 그냥 포인트로 두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롯데치성 부지입니다. 여기에 있다 보면 삼성타운 바로 옆이죠. 여기 코롱 부지까지 합쳐서 여기 굉장히 큰 면적, 빌딩 3개는 지을 수 있는 면적입니다. 여기에 건물들 롯데타워
뭐 다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다음 타겟은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표가 난 거죠. 여기는 이미 뭐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이미 롯데치성 부지 위에다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정말 빠른 속도로 건물이 지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과거 삼성타운 땡겼을 때 주변에 가격대 다 2배 이상 땡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서초구와 그리고 여기 강남에 있는 역삼동 일대가 모두 지가가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일반 수익형 매물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한정돼 있습니다. 상권이 워낙 가장 크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보시면 이 빨간 라인 밖에 있습니다. 수익형 매물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꼽고 싶고요. 그리고 같은 2호선 순환선 노선들에 있는 호재들입니다. 일단은 여기 지도에는 표현이 안 됐지만 보시게 되면은 삼성역세권의 심화 개발이죠. 다중역세권으로 변모가 됩니다. 나중에 GTX까지 깔리게 되면 일단 강남은 삼성역세권과 강남역세권 이 두 역세권 중심으로 변화가 되는 거고 수역세권의 통합 개발로 인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뿐만 아니라 주변 집가 그리고 수익형 매물 특히나 본매물, 강남역세권 가까운 매물들은 큰 폭의 차익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4억 기준점 이상까지도 한 2년 안에 다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돈이 드는 노선, 신분당선 노선이다라고 팁을 주시면서 신분당선 강남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 미래 가치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유의해야 할 사항 있다면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강남의 매물들 찾기 어렵습니다. 뭐 분당선, 신분당선, 뭐 양재, 뭐 한티 여러 군데 지역들로 많이 물건들이 나오는데요. 강남역 기반으로 된 이런 매물들을 잘 골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중심은 강남역, 서초동, 롯데치성 부지 이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경광에서 오늘 알찬 매물 소개해주신 정영근 이사님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들과의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잠시 후에 번호 잘 기억하셨다가 방송 끝난 다음에도 상담 신청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엔딩곡은요. 8874님께서 신청해 주신 하이퍼 아이유의 봄사랑 벚꽃 말고인데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정영근 이사님의 핫트렌드 매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걸음을 재촉해 걸었어. 그런데 사람들 말이 너만 아직도 왜 그러니 그저서야 둘러보니 어느새 봄이 손잡고 걸을 사람 하나 없는 내게 달콤한 봄바람이 너무해.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봄 노래를 부르고 꽃 잎이 피어 나 눈앞에 살랑거려도 다른 얘기가 듣고 싶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금요일 부동산 올인원 일부를 함께 해줄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국경제연구소의 오준묵 이사 자리하셨네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준묵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 정보를 쉽게 알려주는 부동산 이슈 진단 코너를 먼저 시작해볼게요. 이사님, 오늘 같이 공부해볼 내용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주 월요일 날 6.19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장 현황이 어떤가 궁금하셔갖고 또 차후에 현황에 봐서 이제 앞으로 시장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실 건가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서요. 제가 현황 말씀드리고 다음에 그 40인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40인의 그 앙케이트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그 부동산 쪽에는 계속 공부도 하시고 이쪽에 현업에 계신 분들이니까 일반인들보다 시장 보는 눈이 더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현 상황과 앞으로 전망에 대한 어떤 그 자료가 있어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발표 이후에 현재 그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 그 11월 3일 대책보다는 시장에 이렇게 미치는 여파가 작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 그 오름폭이 그 대책 이전하고 큰 차이 없고요.
오히려 지방, 이번에 조정지역하고 관계없는 지방시장이 더 약화됐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정책당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 현황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풍선효과라 그러죠. 이번에 그 조정지역 서울 전체 25개 구역 포함해서 광명 그리고 부산 2개 포함해갖고 40곳이 조정지역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처음 전문가도 의뢰했지만 풍선효과라 그러죠. 오늘은 이 조정지역에 벗어난 지역이나 이번에 청약 대상 물건하고 다른 오피스텔이나 수익성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예측했듯이 보면은 시장이 지금 굉장히 화랑이고요. 또 저희가 예측하지 않았던 곳 서울 조정지역 내 이번에 가까운 지역이죠. 가까운 지역 수색의 일반 분양 물량이 약 38대 1. 작년보다도 서울의 어떤 가장 고분양률보다도 더 높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아마 접근이 대출 규제나 이번에 전매 제한 같은 규제가 있어서도 실수요자들은 서울은 제가 이유에 대해서 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공급 자체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전매 제한 기간 그러니까 등기 이후까지 앞으로 4, 5년까지 뒤로 갖고 있어도 그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나 또 전세가 상승은 계속 되려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분양시장 이해 지역 당연히 이제 전매 제한 1년이나 1년 6개월인 지역 같은 데도 분양 시장이 상당히 뜨거웠고요. 서울 내에서도 보면은 조정지역 대상인데도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청약하고는 관계없이 청약 통장 없이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 왜냐면 아파트 가격 상승이 많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은퇴 세대나 아니면 젊은 분들도 적정한 수익이 나오면 그쪽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수익성 부동산에 관심이 더 많이 되고 또 될 거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갭 투자 부분,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출 규제, DTI, LTV 규제하고는 이제 벗어난 문제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전세제도도요. 전세제도 이용해서 소액으로 투자해서 일정 기간 지나면 전세가 상승에 더불어서 투자금도 회수할 수 있고 또 가격 상승에 따라서 조그마한 돈 갖다가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올 초까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청약 대상자의 어떤 LTV, DTI 적용이 되니까 더 갭 투자 쪽으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공급 물량이 많거나 가격이 상승폭이 작은 곳 투자하셨다가는 역전세난이라고 하죠. 전세가는 내려가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투자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곳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지금 현재 서울은 한 주간입니다. 한 주간 소폭 상승했고요. 지방 입주 물량 많은 곳 같은 경우는 지금 약세장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체크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이 왜 계속 올라가냐?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지금 경기 지표가 대선 이후에 정치도 안정돼 있고요. 또 수출 물량도 늘어나고 또 세계적으로 지금 긴축 재정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세계적인 어떤 지표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택 시장에 가장 근접해 있는 주식 시장도 지금 곧 3,000선까지 2,400선 돌파하고 3,000선까지도 얘기했듯이 충분한 그런 유동자금이 지금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는 한 1,360조지만 단기 투자성 유동자금이 약 1,000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대체 수요, 대체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관심을 계속 갖고 또 상승될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큰 문제점이 서울은 주택 공급 부족난이 앞으로도 계속 간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 당국에서는 투기 세력이 많이 이렇게 개입됐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서울은 정비 지역이죠. 정비 지역이라서 재건축, 재개발 말고는 아파트 공급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비 쪽도 보면 아파트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도 조합원 분양분 빼면은 일반 분양분은 약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6,000세대가 서울에 올해죠? 올해 입주가 됐는데 실제 서울 한 32,000, 10년 평균입니다. 32,000 정도 이렇게 아파트가 필요했는데 그만큼 아파트 공급 부족은 계속 되리라. 그래서 앞으로 서울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창동 역세권 개발 그리고 어제죠? 보면은 영동 사거리 지하 지금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서울의 그런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이 발표되어 있고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지방 분권을 활성화시켜도 서울에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없고, 또 현재 서울의 그 주택 보급률 같은 경우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한 60에서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1, 2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절대적인 어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 전문가 40인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올 상반기 집값 급등 원인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부한 유동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분이 57.5%, 그리고 주택 공급 부족 때문에 17.5%, 강남 재건축이 지금은 잠깐 유식돼 있지만 그 재건축 단계가 빠른 곳, 또 앞으로도 서울의 강남권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거라 보시는 분들이 15%, 또 하반기 집값 전망을 전문가들 77.5%가 서울은 3% 정도 이렇게 상승할 거나 아니면 그 보합세를 가질 거라는 분이 77.5%, 절대 대다수가 보합 내지 상승할 거라 보고 지방은 하락한다는 의견이 약 70% 됐습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르셔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하반기 서울에 오를 곳을 강남 4구, 이번에 좀 아이러니하지만 대책에 가장 앞으로 뭐 투기과열 지구로 묶일 거라고도 얘기가 나오는 강남 4구가 그래도 대체적 희소성 때문에 52.5%가 오를 곳이다. 또 한강면이죠. 성수 전략지구나 아니면 그 한남리타운이나 용산 같이 한강변이 앞으로 투자 대상자 오를 곳이다 보신 분이 20%, 동북권도 15%. 왜냐하면 창동 개발이나 그 여러 상계 같은데 이제 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 때문에 동북권도 올라갈 것이다 보이신 분들이 15%. 또 하반기 상승 종목으로는 그 재건축을 곧 앞둔 지금 현재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한 강남권이나 아니면 그해 지역에 투자하시면은 그쪽이 한 40% 정도 전문가들이 오를 것이라고 보셨고요. 또 재개발 입주권이죠. 입주권이 한 17.5%, 도시재생이나 강남 재건축의 어떤 그 규제 여파로 입주권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신 분들이 17.5%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였던 그런 현황까지 이렇게 체크해 드렸고요. 저희 그 세미나가 월요일 오후 2시나 토요일 날 오전 11시 오시면은 지금 대출 규제 그리고 금리 인상은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대출을 무리하게 받으셔갖고 투자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갭 투자. 근데 아파트도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뉴타운으로 지정되기 일보 직전에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울 부동산 시장이 좋다 보니까 소액으로 대출을 안 받고 소액으로 투자하셔갖고 앞으로 지구 지정되면 가격 상승, 그리고 또 한 10년 내 이렇게 증여로 하셔도 상당히 좋은 적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요, 6.19 부동산 대책 이후의 시장 현황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전망을 해주셨고요. 또 부동산 전문가 40인이 함께한 설문조사 내용으로 이를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하반기 상승 종목 중에 재개발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마침 오준무 기사께서 재개발 물건 2가지 가지고 나와주셨거든요. 그 첫 번째 물건부터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물 진단의 첫 번째 매물에 대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번 매물은 동대문구 이문뉴타운 1구역 다세대 주택으로 1호선 외대암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3.34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20.53제곱미터입니다. 청량리역 GTX와 KTX 개통과 청량리 역사 주변의 다양한 개발 호재 등으로 앞으로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매매 금액은 약 1억 5,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과 대출 금액을 활용할 경우 실투자 금액은 월세 시 7,4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사님과 함께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볼게요. 건물에 대한 소개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동대문구 이문뉴타운 1구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현재 26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개발 지역, 특히 뉴타운 같은 경우는 갈수록 희소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서울 자체 공급도 원활치 않고요. 또 뉴타운의 절반 이상이 지금 해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남은 곳, 대단지, 새 아파트는 앞으로 서울의 아파트의 선도적인 가격 상승의 그런 장소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대암역에서 도보 7분 거리지만 앞으로 아파트가 전면 삼성에서 3천 세대 가까운 아파트가 이렇게 준공되면은 전체 도보 한 5분 거리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지 13.34제곱미터, 전용 20.53제곱미터인데 현재 22평 아파트 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그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곧
허물어져 갖고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2층 중 지층이지만 현재 그 감정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림같이 상당히 노후도가 오래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나 2,904세대 산을 배산으로 할 수 있고 또 서울 도심지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에 22평 아파트, 앞으로 그 소형 아파트의 가치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 20평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매물에 대한 그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3월 24일 나왔습니다. 재개발의 어떤 95% 능선을 넘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성도 있고 또 서울의 현 위치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서 가장 현재 프리미엄이 적게 붙은 매물이라 위치에 있다 내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에서 내년에 한 2,904세대 정도 대단지입니다. 대단지 중소형 아파트로 이루어진 아파트가 착공 예정입니다.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입주 때 말씀드렸지만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으면서도 22평 아파트 수익성으로도 좋고 차익성으로도 좋은 22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재개발 지역 지금 2문 1구역 3구역 같은 경우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로 1시 여러분을 찾아가는 부동산 올인원 김민재입니다. 올해 상반기 분양시장에서 서울은 소형 매물이, 경기도는 중대형 매물이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서울은 소형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탈서울의 가속화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지역마다 경쟁력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 확인하시면서 맞춤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1부에서는요, 더굿경제연구소의 오준묵 이사와 함께 두 가지 매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볼 매물은요, 1호선 외대암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매매 금액 1억 5,500만 원으로 예상되는 동대문구 이문뉴타운 1구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 만나볼 거고요. 바로 이어서 경의중앙선 한남역에서 도보로 약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매매 금액 약 6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되는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의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영근 이사와 함께 투자 가치가 높은 핫트렌드 매물 소개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만나볼 핫트렌드 매물은 양재 R&D 특구와 남부터미널 현대화 사업 개발 호재를 가진 서초구 서초동의 신축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핫트렌드 매물은요, 강남대로와 테헤란로에 인접해 있으면서 또 굵직한 개발 호재들의 수혜가 예상되는 강남구 역삼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매물 소개에 앞서서 오늘 진단해볼 이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124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 대책 발표 이후에 시장 현황은 어떤가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마침 오준묵 이사께서 6.19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시장 현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한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이 시간 동안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매물 소개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듣고 싶은 음악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듣고 싶은 음악까지 미리 선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다양한 부동산 정보 확인해 보신 뒤에 3124님의 궁금증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 복합 기능 지구 같은 경우는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합원의 어떤 그런 수익이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지 않는 투자 포인트 4가지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동대문구 이문뉴타운 1구역에서 지금 다세대 주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건물 소개와 함께 투자 포인트까지 지금 좀 짚어보고 왔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니까요. 또 입지와 개발 호재까지 살펴봐야 될 텐데 입지와 개발 호재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부동산 관심 많이 갖는 분들이 그쪽 그 입지를 철저히 보실 텐데 임장활동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금은 노후도가 오래된 옛날 동네입니다. 그래서 지구정돼서 곧 허물어지는 거니까 보시지만 그곳이 보면 아파트 이문 1구역이 2,904세대, 그 앞에 이문 3구역이 약 4,000여 세대, 그리고 또 휴경 포함해서 12,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도심 접근성 상당히 가까운 지역에 미니 신도시가 들어온다 보시면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또 전철역도 의대암역, 신임원역 1호선 라인이죠. 1호선 라인에서 한 도보 5분에서 한 10분 거리 있다 보시면 되고요. 청량리역, 강북권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죠. 청량리역에서 전철로 2정거장, 그리고 또 도심 접근성도 뭐 종로나 광화문 같이 앞으로는 이제 강북권이 도심 재생 포함해서 강북권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곳에 한 전철 한 5, 7정거장 한 1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도심권에 근접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그 천장산 의령 같은 아주 우수한 그야말로 녹지공원도 있습니다. 또 바로 인접해 있는 한국외국어대, 경희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담벼락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현재 공실 별로 없는 이유가 그만큼 수익성으로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주변에 이제 카이스트나 천장산 주변에 여러 가지 그 개발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뭐 석박사급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이 본지역이라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까지 말씀 더 드리면요. 현재 그 청량리에서 GTX, KTX가 지금 개통 예정이면서 개통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KTX 같은 경우는 강릉까지 1시간 30분 내에 도달할 거리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에 그 준공되면은 뭐 강남에서 보면은 그 강릉 가는 시간보다도 더 짧게 걸린다. 그만큼 지방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지고요. 또 KTX 포함해서 GTX 노선이죠. GTX 노선이 청량역에 2 구간이 지금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삼성역까지는 한 정거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문에서 나가고 바로 그 삼성역까지는 한 20분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어떤 가치가 상당히 좋다고 해보시면 되고, 청량리의 그 유흥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주상복합 그 63빌딩보다 큰 4개 동 들어오고요. 또 1개 동은 쇼핑과 업무 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으실 분들이 이문뉴타운 거주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중하, 이문, 그리고 청량리, 전농까지 총 한 5만여 세대 강북권에 신도시가 생기는 그 중심축에 이문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6년 미래 가치가 뛰어난 위치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천장산 뒤에 있는 카이스트 워터 포함해갖고 경희의료원 포함해서 의료 스트리트로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개발되면 석박사급 한 10,000명 이상 상주되면은 그분들이 강북권에서 가장 거주하고 싶은 곳이 본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강북권이 이제 곧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매물이 위치한 곳에 입지와 개발 호재 이야기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매매 금액과 함께 재건축 건물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매매 금액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억 5,500만 원 지금 매매가가 예상되고요. 현재 세입자가 100만 원, 25만 원이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어느 정도 감당하실 수 있다. 그래서 대출 금액은 최대 8천까지 가능하시겠고, 대출 이용 시 7,400만 원이면은 22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이유, 앞으로 그 예상 차익은 22평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인데요. 22평 현재 조합원 분양가는 약 3억 4천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는 한 4억 5천 정도, 앞으로 입주 시에는 5억 5천 정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도 한 1억 이상 이렇게 시세 차익이 가능하시고요.